안녕하세요. 김효진의 육아TV입니다. 오늘은요,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퇴원한 후에 집에서의 신생아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생아 때는요, 밤낮을 구분 못해서 젖이든 분유든 밤낮으로 먹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자동실을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요, 산후조리원 문화 때문에요, 신생아 때는 오히려 떨어져 지내다가 집에 가서야 모자동실을 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. 신생아 때는요, 엄마의 체온이 최고이기 때문에 보채는 아기도요, 엄마 품에 안기면 진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아기도 엄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. 그래서 모자동실이 더 좋습니다. 특히 산후조리원에서요, 너무 편하게 있다가 집에 가서 안 보던 아기 보니까요, 너무 힘들어서 산후우증도 더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조리원에서부터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지는 대로 조금씩 모자동실을 해서요, 아기 기저귀 가는 거, 속삭여 싸는 거, 트림시키는 거, 이렇게 편하게 안아주는 것들이 엄마 손에 익숙해져야 집에 가면 힘이 덜 듭니다. 또 집에서요, 입주 도우미가 밤에 데리고 자고 엄마랑 떨어져서 자는 분리수면은요, 신생아 때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아기도요, 젖냄새 나는 엄마가 옆에서 자면 더 안정감을 느껴서 더 오래 자기 때문입니다. 이 분리수면은요, 최소한 신생아 시기는 지나서 만 한 달 이후나 아니면 6개월부터는 밤중 수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분리수면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신생아 때는요, 신생아 반사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로 반사 때문에 속삭이를 꼭 싸놓는 것도 아기한테는 중요합니다. 그리고 집에 가서요, 엄마랑 아기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는 엄마한테 방온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방온도를 맞추셔야 합니다. 왜냐하면 아기는요, 기저귀 차고 있죠, 배냇저를 입고 있죠, 속삭이 싸고 있죠, 이 젖바느라고 힘들죠.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원해야 아기는 잘 먹고 잘 잡니다. 그래서 아기 방온도는요,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. 아무리 높아도요, 25도 이상 넘기시면 안 됩니다. 또 엄마가 춥다고 엄마 온도에 맞추시면요, 아기는 체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태열에 땀띠에 탈수열까지 생깁니다. 특히 집에서 몸조리 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 옆에서 옛날에 하듯이요, 너무 덥게 하고 계셔서 아기들이 탈수열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. 이 탈수열은요, 몸에서 수분이 땀으로 많이 나가면 이 아기들은 스스로요, 덥다고 옷을 벗을 수도 없고 또 울면 체온이 더 올라가는 이 아기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탈수열이 나타납니다. 자, 이때 아기한테 수액을 꽂아서요, 수분만 보충을 해주면 바로 열이 떨어집니다. 그런데 일단 신생아가 열이 나니까 무조건 입원해서요, 검사랑 검사는 다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리 더운 한여름에도 25도 이하로 맞추셔야 하기 때문에 이 간접적으로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주시고, 또 겨울에는요, 창문을 열어서요, 환기시켜서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. 에어컨이나 겨울에 창문을 열어 방 온도를 조절할 때는 아기를 다른 방에 일단 옮겨 놓은 후에 에어컨이나 창문을 열어주시고, 방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닫은 후에 다시 아기를 방에 데려다 놓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서요, 잠깐 감기 예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기가 울던지 아니면 먹던지 활동을 하던지 이 땀이 안 나게 체온 조절을 잘 해주는 게 감기 예방법입니다. 왜냐하면 땀이 났다 식었다 하면서요, 한기가 들어서도 감기에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. 꼭 감기 바이러스만이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체온 조절을 잘 해주는 게 감기 예방법입니다. 그리고 습도계랑 온도계가 같이 붙어 있는 온습도계를요, 아기 방에 놓으시고 항상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습도는 50에서 60%가 좋은데요, 너무 습해서 70% 이상이 넘어가면 균이 자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, 또 너무 건조하면 코가 막히게 되는데 아기들은요, 코로만 숨쉬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젖이든 분유든 잘 못 먹게 됩니다. 그래서 코가 막혔을 때
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건조해서 코가 막혔을 때는요, 코딱지가 막고 있는 경우라서 이때는 면봉이나 아니면 물로 살짝 적셔서요,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신생아 때는 신생아 면봉이 따로 있으니까요, 그걸로 하시면 되고, 조금 큰 후에는 보통 면봉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코딱지는요, 보통 코에요, 이 딱딱한 뼈가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이 물렁물렁한 뼈에 중벽에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면봉을요, 일자로 넣으시면 안 되시고,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해서요, 사선으로 넣으셔서 중벽에 닿게 해서 앞으로 당기시면요, 마른 코딱지가 면봉에 붙어서 주르륵 나옵니다. 또 한 방법은요, 목욕하기 전에 엄마 손에 물을 묻혀서요, 살짝 코 밑에 몇 번 쓸어줍니다. 그러면 숨 쉬면서요, 물이 조금씩 들어가서 촉촉하게 돼서 울거나 숨 쉴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때요, 뺑코 같은 걸로 빼주시면 마른 코딱지라 잘 안 나옵니다. 엄마 힘으로도 안 나오니까요, 아빠가 한다고요, 오히려 세게 해주시면 이 코 점막이 더 부어서 이 코 막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딱지 뺄 때는요, 이 뺑코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이 뺑코는요, 코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줄줄줄줄 나올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수유하기 전에 또 잘 자라고 자기 직전에 사용하시는 게 바로 뺑코입니다. 또 분유 먹고 토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요, 이 코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때 코 속에 분유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도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, 잘 나오게 한다고 너무 세게 하시면 코 점막이 오히려 부어서요, 아기가 더 숨을 못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살살 하셔서 코에 남아있는 찌꺼기만 제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요, 잘 때도 코가 막히면 아기가 잠을 못 자니까 옆으로 눕혀서 재우면 이 반대쪽 코가 뚫리기 때문에요, 아기를 옆으로 눕혀서 재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기가 있는 방은요, 사방이 막힌 방보다는 창문이 있어서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좋습니다. 만약에 창문이 없는 방이라면 햇볕이 들어오는 거실에 잠깐씩 옮겨 놓으시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아기도 낮에요, 일광욕을 받은 아기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덜 보채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요, 신생아 때부터요, 유모차에 태워서요, 낮에 30분 정도 정원에 내놓기도 합니다. 물론 직접 태양이 비치는 곳은 아니고요, 그림자 있는 그늘 같은 곳으로요. 그리고 아기 방은요,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. 옛날에도요, 집 대문에 아기를 낳았다고 표시를 해서 몸조리하는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특히요,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의 방문자는 당연히 제한하는 게 좋고, 직계 가족들도 특히 이 조부모님께서도요, 빨리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기본 예방접종을 한 후에 아기를 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고부간에 불화 안 생기게요, 아기를 먼저 생각해서 어른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손 소독제나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, 가족들도 집에서 체온 체크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매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행복한 육아 되세요.